네, 마켓 포인트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재누리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부터 오전장 포인트 그리고 오후장 포인트 해주실 텐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장 포인트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닝 시즌 도래에 따른 관망 모드. 두 번째 포인트는요, 웰스파고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원달러 환율 변화에 따라 주목하는 시장. 세 번째 포인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과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까지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됐어요. 네. 관망세가 아주 뚜렷한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지금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실적이 주가에 영향을 얼마만큼 미칠 거냐에 대해서는 저 생각을 좀 달리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매년 보게 되면, 매년이 아니라 매 분기 보게 되면 미국에 있는 기업 중에서 그 알코아라는 기업이 이제 제일 먼저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번도 예외가 아닌데요. 8일 내일 아마 이제 알코아가 실적을 발표할 건데요. 이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그 코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시장을 보는 투자자들의 관망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아마 이제 이런 상황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경기가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중요한 관건이 달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융주에 대한 부분도 실적에서 이번에 차지하는 어떤 역할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렇다면은 금융주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것이 11일에 발표되는 웰스파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웰스파고가 실적 발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또 뒤에 이어지는 금융주가 연결고리를 이어간다면 경기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그 실적 시즌에 대해서 매 분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지만 미국에서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그 S&P 500 관련 종목 중심으로 실적의 예상치를 확인해 주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6.1% 정도 실적이 호전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주가가 올라간 것이 여기에서부터 기인됐을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진짜로 실적이 뚜껑을 열어봤을 때 예상치를 넘어서느냐 아니면 예상치를 미달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주가가 요지부동으로 움직이던 것이 크게 변동성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장도 그렇고 뉴욕 증시도 그렇고 이제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들어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실적 발표가 조금씩 뚜껑이 열리면서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실적과 함께 오늘 시장 포인트를 짚어본다면 환율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010원선 무너지면서 지금도 1,009원이죠. 이 가격대를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환율 피해주라고 할 수 있죠. 수출주가 오늘도 좋지가 않아요. 이 변화에 따라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원달러 환율은 1,000원이 깨져서 뭐 900원, 800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게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과연 1,000원이 깨졌다가 다시 되돌아올 거냐. 그러니까 1,000원을 중심으로 진행할 거냐 말 거냐가 일단 지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근데 1,000원권 코앞에 와 있는데 사실 종목별로 몇 개 예를 들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수출 관련주는 분명히 네거티브한 요인입니다. 근데 현대차 예를 들면 원달러 환율이 5% 하락할 경우에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285억 정도 환차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부정적인 요인이죠. 반대로 식음료 업종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조 해표 같은 경우는 뭐 10% 정도 원화 가치가 평가 절상이 될 경우에 무려 92억의 환차익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현재 그 시장 상황이 분명히 원화 가치에 민감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잠깐 뒤집어 보게 되면은 최근 열흘간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 종목은 대형주입니다. 수출 관료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거냐. 분명히 평가손이, 환차손이 생길 수 있는데 왜 주식을 사느냐. 이건 결국 경기가 회복된다면 원화가치 평가 절상이 1,000원권에서 브레이크를 밟힐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원화 가치보다는 그 기업의 실적이 더 의미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원달러 가치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다른 측면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의 하락보다는 실적이 더 중요하다를 하나 더 그 방증을 확인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실적주 중심으로 오늘 장에서 좀 강세가 이어진다. 그리고 실적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자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어떤 업종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실적이 호전되는 것이 뉴욕 증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끼리만 실적 좋아졌다 주가가 막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실적 좋아지는 요인이 두 가지죠. 물건을 많이 팔아서 실적이 좋아지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냥 원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여서, 원화가 강세를 보여서 어부지리로 실적이 좋아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면 분명히 내수, 소비, 식음료 업종들은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어드밴티지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의 실적 호전 종목 한 부류 만들어 놔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진짜로 실적이 호전되는 뭐 자동차 관련주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의 종목군들 두 개로 나눠서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느냐. 진짜로 물건 많이 판 외형이 증가된 실적 호전, 원화 가치 평가 관계없이 이런 종목으로 가냐. 그렇다면 그쪽으로 따라가야 될 겁니다. 하지만은 원달러 가치에 민감한 종목 쪽으로 수급이 진행된다면 그리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어떤 쪽에서 포인트를 잡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실적주도 양갈래로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오늘 장에서 좀 강세, 시장 대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건설주가 최근 들어서 제법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이게 실적이 호전되는 것으로 오른단 말이죠. 수주가 증가될 거다. 뭐 수주 증가된다라고 이제 그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수주가 분명히 증가될 거고요. 이 수주가 증가되면서 그동안에 건설주가 뭐 이런저런 요인 때문에 많이 짓눌렸었거든요. 근데 실적이 호전되는 것이 진짜 수주가 아주 비싼 값에 대해서 실적이 호전될 거냐, 아니면 싼 값에 일단 수주만 잔뜩 해놓은 거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영업활동 통해서 밝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건설주의 상승은 실적 기대감, 원화 가치 이런 부분보다 실적 기대감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도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D건설, 뭐 이런 그 이니셜 D가 좀, 이름 D가 뭐해서 D건설 됩니다만, 문제가 좀 많이 불거졌었다가 조금 그게 이제 약해지니까 막 급등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것은 실적과 별개죠. 그러면 지금 어닝 시즌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진짜로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을 보는 게 낫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순간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상황이 된다면 엇박자가 나기가 쉬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앞서서 건설주도 점검을 한번 해봤고, 이 플랜 A와 플랜 B로 나눠서 환율과 실적적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시장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짚어주셨어요. 좀 더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외국인의 선물 매매 체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어닝 시즌에 따른 실적주에 주목해보자입니다. 세 번째 이어서 보겠습니다. 조정 시에는 원달러 환율 수혜주에 주목하자. 세 번째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적 호전주 그리고 조정 시에는 원달러 환율 수혜주를 동시에 지금 공략을 해보자는 전략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좀 해주실까요? 외국인 선물 매매를 일단 큰 흐름에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외국인 선물 흐름을 체크하는데 앞서 제가 그 웰스 파고 말씀을 잠깐 드렸었잖아요. 그 웰스 파고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아주 뭐 짜고 치는 것처럼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르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위로 가면서 고점에서 횡보를 보이거든요. 근데 실적이 호전되는 상황이 수치로 노출되면은 한 차례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잠깐 말씀드렸던 외국인 선물 흐름도 그것과 전혀 무관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흐름을 선물 쪽에서 포커스 맞춰서 보시고 어닝 시즌에 따른 실적 호전 종목을 뭐 오후장에 사서 이따 팔고 내일 팔고 뭐 이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실적 호전이나 실적이 노출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1분기, 작년 4분기 그 전에도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실적이 발표되는 게 알코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알루미늄 업체가 발표되면서 관련 종목군들 이제 뭐 이 그 철강 관련돼서든지 아니면 원자재 관련돼서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상관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웰스파 이 알코아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사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재 상태에서는 무게중심은 원달러 환율 관련된 종목군 쪽으로 조금은 더 실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수 지금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식음료 업종도 포함되고 건설도 포함되고 뭐 철강 또 기계가 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원달러 환율에 관련된 부분에서 눌림이 나올 때 중소형주 이제 내수주에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일단은 오후장 전략은 좀 세워보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어닝 시즌에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 호전되는 걸 알지를 못하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한 종목이 있습니다. 한 30여 개 종목이 계속 순매수가 이어진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이 그냥 매수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적의 호전성이 뭔가 빌미가 있기 때문에 접근이 됐을 거라고 보면 여기에 기관까지 가세한 종목을 추스려서 5장의 그런 종목은 적어도 9일 정도까지는 여유 있게 2, 3일 정도를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오늘 5장 전략으로서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명쾌하게 좀 들리는데요. 그 안에서 지금 워낙 강세 수혜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저한테 떠오르는 종목들이 뭐 팜스토리나 이지바이오 그리고 대표적으로 대형주 쪽에서는 철강주도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지금 특히나 이지바이오나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올라온 감이 없지 않거든요.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많이 올라온 거는 떨어질 확률이 올라갈 확률은 높겠죠. 그래서 급등한 종목을 따라 사시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런 이유를 이미 끌어당겨 주가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진짜 나와도 올라갈 여백은 상당히 좁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일단 배제하시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여유 있게 2, 3일 정도를 이 시장 흐름에 맞춰 간다라면은 그들이 사놓고 기다리는 종목을 보시는 게 맞겠고요. 혹시 내수 관련 종목도 이런 종목들은 보게 되면 우리 그 내수 시장에서 식음료 업종, 뭐 대상이나 CJ 제일제당이나 이런 그 식음료 업종 쪽에서 눌림을 보시는 게 그럼 제한적인 종목 안에서 보니까 종목 선별도 훨씬 쉽겠죠. 그렇게 해서 내수 식음료 업종 쪽에서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조금 기간 여유를 갖고 조금씩 그 추이를 보면서 전략을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식음료 업종 가운데서는 오늘부터 9일까지 좀 분할 매수로 대응해보는 전략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너무 많이 올라온 이 원화 강세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이 형성될 때 접근을 해보자. 지금 자리 추격 매수보다는 좀 더 기다려보자는 전략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후장 전략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하재놀이 전문가와 마켓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조금 2001포인트 선까지 시가보다 좀 더 내려온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 규모가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점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종목에 대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월요일 종목 상담은 종목 카운슬러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4시에 이어지니까요. 0221283388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